2024년 봄, 독일의 한 탄광 철거 현장에서 녹슨 도시락통 하나가 발견됩니다. 60년 동안 땅속 깊은 곳에서 묻혀있던 녹슨 도시락통. 그 안에는 한글로 적힌 일기와 말라버린 꽃 한 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일기의 내용에는 충격적이게도 한 남자의 간절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 지역 방송에서 이 이야기가 보도되었고 SNS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964년 대한민국의 한 청년이 가족을 위해 돈을 벌러 파독 광부로 떠났습니다. 도착한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과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광 입구 앞에서 젊은 한국인 청년과 금발의 여인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리고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1964년 가난한 조국과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머나먼 독일의 땅속으로 내려간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1964년 여름 대한민국 부산항입니다. 파독광고 모집이라는 큰 현수막 아래로 수백 명의 청년들이 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 가난을 벗어나겠다는 간절함이 얼굴에 가득한 청년들이었죠. 체력검사장에서는 검사관의 호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쌀가마를 들어보라고. 독일 가서 석탄 캐려면 이것도 못 들면 안 된다고 외쳤죠. 50kg짜리 쌀가마니를 번쩍 들어올리는 청년. 비틀거리며 겨우 드는 청년. 아예 들지 못하는 청년까지 다양했습니다. 25살의 청년 영수 씨는 한 번에 쌀가마를 들어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농사일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합격 통지를 받은 영수 씨는 부두로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손수건을 흔들며 눈물 짓는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영수 씨는 어머니께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1년만 기다리시라고, 꼭 빚 다 갚고 오겠다고 약속했죠. 어머니는 아들의 손에 보따리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허름한 쇠도시락통과 고추장, 된장 몇 통,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이 전부였죠. 배 안은 비좁았습니다. 철제 2층 침대가 빼곡한 선실에서 청년들은 서로 자리를 나눠 앉았습니다. 영수 씨 옆에 앉은 30대 초반의 사내 철호 씨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독일 여자들은 금발인데 자기들 같은 놈들이 쳐다나 볼 수 있겠냐고 말이죠. 주변 청년들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자기들은 땅속 두더지가 될 놈들이라고, 햇빛도 못 볼 텐데 무슨 여자냐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통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고추장 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었죠. 한 달간의 긴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좁은 배 안에서 독일어 교재를 펼쳐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를 뜻하는 구텐탁이라는 말을 서툰 발음으로 따라 읽는 소리가 선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드디어 함부르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창밖으로 보이는 붉은 지붕의 집들과 첨탑 교회, 금발의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죠.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루르 지역의 탄광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숙소는 낡은 건물이었고 방 안에는 철제 2층 침대가 빼곡했습니다. 철호 씨가 침대를 흔들며 이게 고문대 아니냐고 농담했지만 아무도 웃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내일부터 시작될 지하 1000m의 삶이 두려웠으니까요. 영수 씨는 가족 사진을 침대 옆 벽에 붙이고 어머니의 도시락통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1년만 버티자고. 반드시 버티자고 말이죠. 첫 출근 날 새벽 5시, 청년들은 작업복을 입고 탄광 입구로 향했습니다. 승강기라고 불리는 수직 엘리베이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지하 1000m까지 내려가는 철제 상자였습니다. 철호 씨가 영수 씨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얼굴이 왜 그러냐고, 귀신 보러 가냐고 물었죠. 영수 씨는 높은 데도 무서운데 깊은 데는 더 무섭다고 대답했습니다. 승강기가 금음을 내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점점 더 깊이. 청년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하 1000m. 막장이라고 불리는 석탄 채굴 현장이었습니다. 귀를 찢는 차감기 소음과 질식할 듯한 석탄 가루가 가득했죠. 조명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독일인 감독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슈넬러, 슈넬러. 더 빨리 하라는 뜻이었죠. 철호 씨가 영수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빨리빨리는 만국 공통어라고 말이죠. 영수 씨는 곡괭이를 들고 석탄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쏟아졌고 손에는 금세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이 일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옆 겐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낙반이라는 외침과 함께 철호 씨의 다리가 무너진 석탄 더미에 깔려 있었습니다. 영수 씨와 동료들이 급히 달려가 석탄 덩어리들을 치웠습니다. 철호 씨는 신음하며 다리를 부여잡았죠. 그들은 철호 씨를 들것에 태워 급히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인근 병원의 의무실로 급히 이송되었죠. 영수 씨가 철호 씨를 부축해 의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하얀 가운을 입은 금발의 젊은 여성이 달려왔습니다. 빨리 이쪽으로 오라며 독일어로 외쳤죠. 그녀의 파란 눈과 영수 씨의 검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죠. 영수 씨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들것에 누운 철호 씨가 신음하며 영수에게 정신 차리라고 자기 다리가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영수 씨는 들것을 침대로 옮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금발의 간호조무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철호 씨의 다리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엘레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엘레나 씨의 헌신적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럽지만 정확한 손놀림, 환자를 안심시키는 따뜻한 미소. 그녀는 천사 같았죠. 치료를 마친 엘레나 씨가 영수 씨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영수 씨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호 씨는 다리 골절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영수 씨는 매일같이 문병을 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문병을 핑계로 병원을 찾았다고 해야겠죠. 병실 침대에 누운 철호 씨가 영수 씨를 놀렸습니다. 자기 보러 온 게 맞냐고. 눈이 왜 자꾸 복도로 가냐고 말이죠. 영수 씨는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엘레나 씨는 영수 씨를 볼 때마다 미소 지었습니다. 영수 씨도 서툰 독일어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죠. 어느 날 엘레나 씨의 쉬는 시간에 영수 씨는 용기를 내어 병원 정원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손에는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한국 음식이라며 부탁한다는 뜻의 독일어를 했습니다. 영수 씨가 내민 것은 고추장을 묻힌 김밥이었습니다. 엘레나 씨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얼굴이 빨개지며 물을 찾았죠. 맵다고, 아주 맵다고 독일어로 외쳤습니다. 영수 씨는 당황해서 물병을 건넸습니다. 엘레나 씨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수 씨도 따라 웃었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웃음은 통했습니다. 다음날 엘레나 씨가 독일빵과 치즈를 가져왔습니다. 영수 씨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솔직히 맛이 없었지만 그는 웃으며 좋다는 독일어 단어를 말했습니다. 이렇게 둘은 서로의 음식을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독일어 한국어 사전을 펼쳐놓고 단어 하나하나로 대화를 이어갔죠. 어느 날 엘레나 씨가 정원의 꽃을 가리키며 독일어로 꽃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수 씨는 따라 읽으며 길가에 핀 야생화 한 송이를 꺾어 엘레나 씨에게 건넸습니다. 엘레나 씨는 그 꽃을 가슴에 품었죠. 다음 날 엘레나 씨가 손바닥만한 야생화 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제 그 꽃이 너무 예뻐서 더 찾아왔다고. 이건 영수 씨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 꽃을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멀리서 목발을 짚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철호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이 막장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고. 자기는 여기서 달이나 절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영수 씨는 방금물을 마치고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이 놀렸죠. 요새 얼굴에 기름기가 돈다고 사랑의 힘이냐고 말이죠. 엘레나 씨도 야근이 끝나면 탄광 입구에서 영수 씨가 지상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둘은 사전을 펼쳐놓고 단어를 찾아가며 대화를 나눴죠. 영수 씨가 엘레나 씨에게 아름답다는 독일어 단어를 찾아 말하자 엘레나 씨도 영수 씨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영수 씨가 당황했죠. 자기는 남자인데 말이죠. 엘레나 씨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느 휴에 둘은 라인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영수 씨가 엘레나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과 여기를 다시 오고 싶다고, 꼭 오고 싶다고 말이죠. 엘레나 씨는 영수 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으니까요.
1964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영수 씨와 엘레나 씨의 만남은 이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밤 근무를 마치고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석탄가루로 새카맣게 변한 얼굴을 씻고 작업복을 털고 그렇게 엘레나 씨를 만나러 갔죠. 동료들은 그런 영수 씨를 보며 놀렸습니다. 사랑의 힘이냐고 말이죠. 영수 씨는 얼굴을 붉히며 부인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엘레나 씨를 생각하면 1000m 지하의 고된 노동도 견딜만 했으니까요. 엘레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근이 끝나면 병원 정문에서 탕검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죠. 저 멀리 작업복을 입은 동양인 청년이 보이면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둘은 병원 근처 작은 찻집에 자주 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항상 독일어 한국어 사전이 놓여 있었죠.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가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엘레나 씨는 영수 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었다는 것,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다는 것. 영수 씨는 사전을 찾아가며 간신히 그 이야기를 이해했습니다. 영수 씨도 자신의 사연을 힘겹게 설명했습니다. 가족이 가난하다는 것, 돈을 보내야 한다는 것. 엘레나 씨는 영수 씨의 거친 손을 잡으며 이해한다는 독일어를 말했습니다. 둘은 서로의 아픔을 깊이 이해했죠. 가난과 전쟁, 가족을 위한 희생. 그것은 국경을 넘어 통하는 언어였습니다. 어느 휴일, 영수 씨와 엘레나 씨는 라인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겨울 강물은 차가웠지만 둘의 손은 따뜻했죠. 영수 씨가 엘레나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과 여기를 다시 오고 싶다고. 꼭 다시 오고 싶다고 말이죠. 엘레나 씨는 영수 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그렇듯 그 순간만큼은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1965년 봄이 왔습니다. 영수 씨의 계약 종료가 몇 달 앞으로 다가왔죠. 어느 날 저녁, 숙소에서 철호 씨와 동료들이 둘러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엘레나 씨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싶다고 말이죠. 철호 씨가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쳤냐고. 자기들이 뭐가 있다고. 반지라도 살 돈이 있냐고 물었죠. 영수 씨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톱만한 석탄 조각이었죠. 오랜 시간 땅속에서 압축되어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석탄으로 프로포즈를 하겠다니 진짜 미쳤다고. 독일 여자한테 석탄 주면 뺨 맞는다고. 100년 동안 압축해서 다이아 만들 거냐고 동료들이 놀렸습니다. 웃음 속에서도 철호 씨는 영수 씨의 어깨를 쳤습니다. 그래도 진심이면 괜찮을 거라고. 가슴으로 캔 석탄이니까 말이죠. 다음 주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엘레나 씨를 탄광이 보이는 언덕으로 데려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죠. 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석탄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직접 했다고. 다이아몬드는 아니지만 자기 마음이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툰 독일어로 하지만 온 마음을 담아 사랑한다고 외쳤습니다. 엘레나 씨 놀랐지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석탄 조각을 받아들며 저도 사랑해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둘은 석양 아래서 포옹했습니다. 엘레나 씨는 그 석탄 조각을 목걸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죠.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라고 말이죠. 영수 씨는 엘레나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1년만 기다려달라고. 한국 가서 빚 갚고 데리러 오겠다고. 반드시 오겠다고 말이죠. 엘레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쯤이야. 60여 년을 함께한 사랑 앞에서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영수 씨는 숙소로 돌아와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독일 오기 전부터 일기처럼 써오던 공책이었죠. 그는 그날의 감정을 한글과 서툰 독일어로 빼곡히 적어내려갔습니다. 오늘 엘레나 씨에게 프로포즈했다고, 석탄 조각으로 했다고, 동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엘레나 씨는 웃으며 받아주었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65년 겨울, 계약 종료를 석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수 씨에게 한국에서 전보가 한 장 날아왔습니다. 숙소 관리인이 전보를 건네주었고 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것, 빚독촉이 심하다는 것,
빨리 귀국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철호 씨가 다가와 전보를 읽어보았습니다. 큰일이라고. 모은 돈이 얼마냐고 물었죠. 영수 씨는 절반밖에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계약 연장을 하면 되지 않냐는 철호 씨의 말에 영수 씨는 정부 방침이 바뀌어서 연장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엘레나 씨 모두를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죠. 며칠 후 영수 씨는 엘레나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야 한다고. 어머니가 아프다고 말이죠. 엘레나 씨는 영수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기도 한국에 같이 가겠다고. 영수 씨 가족이 자기 가족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한국은 너무 가난하다고. 엘레나 씨가 행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돗물도 없는 곳에서는 살 수 없을 거라고 말했죠. 엘레나 씨도 울었습니다. 둘은 밤새도록 이야기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결국 영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가서 정리하고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고 기대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고 싶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1966년 초 출국 이틀 전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엘레나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건넬 일기장이 완성되어 있었죠. 1년 반 동안 써온 일기장. 그 안에는 엘레나 씨에게 하지 못한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마지막 근무 끝나고 드릴게요. 꼭 읽어줘요, 엘레나. 엘레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저녁 병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죠. 다음날 영수 씨의 마지막 근무일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일기장을 어머니의 도시락통에 넣어 신중히 챙겼습니다. 방수천으로 여러 겹 싸서 보호했죠. 이건 엘레나 씨에게 줄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영수 씨는 동료들과 함께 승강기를 타고 지하 1000m로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근무였지만 규정대로 석탄을 채굴해야 했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굉음이 들렸습니다. 낙반이다! 대피해! 천장에서 석탄 덩어리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영수 씨가 일하던 구역 바로 옆이었죠. 영수 씨는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허리춤에 매달고 있던 도시락통 끈이 떨어진 석탄에 걸렸습니다. 도시락통이 영수 씨 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쏟아지는 석탄 더미 속으로 굴러 떨어졌죠. 영수 씨가 손을 뻗었지만 계속해서 석탄이 쏟아졌습니다. 도시락통은 순식간에 석탄 더미에 묻혀버렸습니다. 영수야, 빨리 나와! 더 무너진다! 철호 씨와 동료들이 영수 씨를 끌어당겼습니다. 갱도가 계속 흔들리고 있었죠. 더 있다간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안 돼, 일기장이. 이어 철호 씨가 말했습니다. 너가 지금 미쳤구나. 죽으려고. 동료들이 영수 씨를 강제로 끌고 안전구역으로 대피했습니다. 사고는 30분 만에 진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낙반이 일어난 구역은 석탄 더미로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영수 씨는 감독관에게 달려갔습니다. 제 물건이 저기 떨어졌어요. 다시 들어가게 해주세요. 감독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구역은 내일 안전점검 후에나 들어갈 수 있어. 이건 규정이야.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 영수 씨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은 내일 새벽 배를 타고 떠나야 했습니다. 출국 시간은 새벽 5시. 탄광 근무 시작 시간은 6시였죠. 그날 저녁 영수 씨는 병원 앞에서 엘레나 씨를 만났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낙반 사고가 났다고. 일기장을 담은 도시락통이 석탄 더미에 묻혔다고. 찾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죠. 엘레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무사한 게 중요해요. 미안해요. 내 마음을 다 담았었는데. 영수 씨는 엘레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로 할게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둘은 그날 밤 탄광이 보이는 언덕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수 씨는 일기장에 썼던 모든 말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말했죠. 다음날 새벽, 영수 씨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통은 지하 1000m 석탄 더미 속에 아무도 모르게 60여 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평생 후회했습니다. 그날 더 조심했더라면, 도시락통을 더 잘 챙겼더라면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일기장이 60여 년 후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줄 운명의 열쇠가 될 줄은. 1966년 봄, 부산항에 배 한 척이 도착했습니다. 한 달간의 긴 항해 끝에 고국으로 돌아온 청년들이 내렸죠. 하지만 영수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영수 씨의 마음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독일에서 번 돈이 가방 안에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 앞에는 고리대금업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들어서자 그들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죠. 방 안에는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영수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미안하다고, 아들이 번 돈이 이렇게 되어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수 씨는 괜찮다고, 자기가 더 벌겠다고 대답했죠. 영수 씨가 독일에서 번 돈은 빚을 갚기에도 부족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은 이자가 붙고 또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죠. 동생들은 학교도 못 가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즉시 부두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는 날도 없이 일했죠. 밤마다 영수 씨는 편지를 썼습니다. 엘레나 씨에게 보낼 편지였죠. 하지만 쓰고 또 써도 결국 붙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형편으로 어떻게 엘레나 씨를 부를 수 있겠냐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몇 달 후 엘레나 씨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영수 씨는 왜 소식이 없냐고, 기다리고 있다고 적혀 있었죠. 영수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쓸 용기가 나지 않았죠. 자신의 처지가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어머니가 영수 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은 안 한다고, 자기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5년이 넘어갔죠. 영수 씨는 동생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키고 어머니를 봉양했죠. 하지만 정작 자신은 가정을 꾸리지 않았습니다. 1976년 독일에서 마지막 편지가 왔습니다. 10년을 기다렸다고, 이제 영수 씨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엘레나가 적어보낸 편지였습니다. 영수 씨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살았죠. 오랜 세월이 흘러 영수 씨는 8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동생의 손녀인 지혜 씨가 큰할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혜 씨가 물었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하셨냐고 말이죠. 영수 씨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60여 년 전 독일 탄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영수 씨는 지혜 씨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이죠. 지혜 씨는 사진 속 젊은 할아버지와 금발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4년 어느 봄날, 일기장 발견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독일의 마르틴 기자는 일기장 속 이름을 단서로 주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회관계망을 통해 한국에도 이 소식이 퍼졌고 지혜 씨가 그 기사를 보게 되었죠. 지혜 씨가 태블릿을 들고 영수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이게 할아버지 일기장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와 함께 도시락통 사진이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그 도시락통이었죠. 영수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통이라고 말이죠. 지혜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게 증조할머니 도시락통이었냐고 말이죠. 영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혜 씨는 즉시 마르틴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관계망을 통해 이 사연을 확산시켰죠. 60년 만에 주인을 찾은 사랑의 일기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0만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연에 감동했고 한 항공사가 무료 항공권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속 풀지 못한 과거를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죠. 그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영수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위해 약 60년 만에 독일로 향하는 85세 독신 노인이라는 자막이 화면에 떴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지혜 씨가 물었습니다. 떨리냐고 말이죠. 영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60년 만인데 당연히 떨린다고. 그런데 지금 이빨도 다 빠지고 머리도 벗겨져서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밟는 독일 땅. 영수 씨의 가슴이 뛰었죠. 차를 타고 루르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약 60년 전 자신이 일했던 그 탄광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탄광 앞 광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과 취재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휠체어에 앉은 노부인이 있었죠. 영수 씨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멀리서 휠체어의 노부인이 영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60여 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엘레나 씨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영수라고 그의 이름을 불렀죠. 영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엘레나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나 한 발 한 발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다가갔습니다. 두 노인은 약 6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 자리에서 포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전 세계가 생중계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죠.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너무 늦었다고 말이죠. 엘레나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주름투성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60여 년 전처럼 따뜻했습니다. 재회 다음 날, 영수 씨와 엘레나 씨는 인근의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엘레나 씨가 정말 아름다웠다고, 지금도 아름답다고 말했죠. 엘레나 씨가 웃었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자기는 주름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도 이가 빠지고 머리도 다 벗겨졌다고 말이죠. 두 사람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엘레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은 있냐고, 결혼은 했냐고 말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간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무거웠죠. 엘레나 씨가 자신의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자기들은 너무 늙었다고. 6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다고 말이죠. 각자의 삶을 살았다고. 영수 씨는 한국에서 가족을 지켰고 자기는 독일에서 환자를 돌봤다고. 그 시절에 자기들은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엘레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보게 되어서 행복하다고 말했죠. 엘레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기도 행복하다고. 60년을 살아온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얼마 전 엘레나 씨에게 인터뷰를 했었던 마르틴 기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중 그녀가 추억으로 보관하고 있다던 석탄 목걸이를 보여주었었고 단순 석탄이라기에는 유독 반짝이었기에 기자는 감정을 맡겨봐도 되겠냐는 요청에 음한 답변의 연락이었습니다. 감정 결과 이 석탄 내부에서 다이아몬드 결정이 검출되었다고 수백만 년의 압력으로 형성된 희귀한 결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엠소 씨와 엘레나 씨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엘레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들 사랑도 60년 압축되어 다이아가 됐다고 말이죠. 영수 씨도 놀라며 웃었습니다. 엘레나 씨 말이 맞았다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귀국 마지막 날, 영수 씨와 엘레나 씨는 약 60년 전 함께 걸었던 나인강을 다시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죠. 영수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엘레나 씨의 마지막 편지라고. 자기가 간직했다고 말했죠. 엘레나 씨가 편지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 편지는 영수 씨를 놓아주는 편지였다고. 쓰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엘레나 씨 바람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엘레나 씨를 생각하며 살았다고 말했죠. 두 사람은 라인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약 60년 전 이곳에서 그들은 처음 키스했었죠. 엘레나 씨가 영수 씨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안녕이라고. 나의 첫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가 엘레나 씨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안녕이라고. 나의 유일한 사랑이라고 말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수 씨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혜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독일에 안 계시냐고 말이죠. 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기들의 사랑은 그 시절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이죠. 영수 씨의 책상 위에는 엘레나 씨의 편지와 석탄 감정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독일 요양원의 엘레나 씨 방에서는 그녀가 일기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 한나 씨가 병문 안으로 와서 어땠는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엘레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자기들의 사랑은 그 시절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다고.
석탄도 너무 오래 두면 부서진다고, 적당한 때 멈춰야 다이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는 석탄 목걸이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수에게 말했죠. 다음 생에는 시간에 맞춰 만나자고 말이죠. 한나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석탄 프로포즈가 더 로맨틱한 것 같다고 말했죠. 엘레나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석탄이 더 따뜻하다고, 다이아는 차갑다고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비쳤습니다. 라인강 너머로 야생화가 흔들렸죠. 에필로그. 1년 후, 지혜 씨는 큰할아버지의 부탁으로 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엘레나,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은 아름다웠습니다. 60년을 기다린 사랑, 그 자체로 완벽했습니다. 석탄이 다이아가 되듯 우리 사랑도 시간이 지나며 더 단단해졌습니다. 영수 올림. 편지와 함께 놓인 사진이 있었습니다. 1965년 봄, 젊은 영수 씨와 엘레나 씨가 라인강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영수 씨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1965년 봄,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 석탄으로 프로포즈한 날. 같은 시각, 독일 요양원의 엘레나 씨는 침대에 앉아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다시 이 땅을 걷고 싶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수 올림. 엘레나 씨는 석탄 목걸이를 가슴에 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기들은 영원히 그 시절 속에 살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사랑은 이루어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60년을 기다린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한 사랑이었습니다. 석탄이 다이아가 되듯 진실한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영원한 것이 됩니다. 그 시절의 청춘은 영원히 그곳에 남아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빛납니다. 오늘의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좋았다는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그동안 픽스토리의 다른 사연도 들어보세요. 제작자 픽스토리. The End.